관사 재테크 논란 뭐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고 관사에서 거주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받아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됐는데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년 전 청와대를 물러날 때 국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제대로 된 사과를 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 선 만큼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는 게 예의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10번이고 20번이고 하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요, 지난 2019년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들일 정도의 대출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관사테크다라는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을 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내 탓을 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지 2년 만에 이제서야 제대로 사과를 했군요. 네,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과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비판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사과해야 돼요. 네. 어쨌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저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관점이나 고위공직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공직을 안 했다면 저런 문제가 논란이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 공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 관점에서 실망한 부분들에서는 끊임없이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의겸 의원에게 이 의원 배지를 물려준 김진애 전 의원은요, 이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똑같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자리를 넘겨받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국토위가 아니고요, 문화체육위원회로 배정이 됐다. 어떻게 된 거죠? 자, 비례대표 순번은 승계를 했지만 상임위는 바꾼 거죠. 네. 자, 김진애 전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이 도시공학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가 잘 맞기도 합니다. 자, 법사위도 있다가 옮겼었죠. 최강욱 의원하고 바꾸면서. 자, 그런데 김의겸 신임 의원은 지금 아까 부동산 문제잖아요. 국토위에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국회 내에서도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본인도 거기에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가 사임한 입장이니까 자신의 전문성은 아마 언론 분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체위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2년 만에 이렇게 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토위로 갈 경우에는 면목이 없죠.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직접 이 문체위를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그 이유가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 기자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문체위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 김 의원이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 열망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다. 김어준 씨의 편향성 방송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지금 발행부수 정확히 몇 분 줄 아세요? 조선이 100만 부 조금 넘으니까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총 등록된 차량이 2,400~500만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2명이 타는 뭐 자가용도 있고 20명이 타는 버스도 있단 말이에요. 출근 시간에 그 등록된 차량 중에서 거리에 있는 차는 한 절반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라디오 틀어놔요. 근데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시사 프로를 틀어놓는데
있는데 제가 언론학자 계신 이 자리에서 뭐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을 얘기할 그런 주제는 안 되지만은 네. 그 시간대에 나오는 라디오 방송들, 방송은 신문과 달리 어떤 방심이라든지 정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편향적이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지적되는 게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어디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말을 하십니까? 저런 마인드로 언론개혁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이 최진봉 교수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학자시니까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지현 변호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변호사 얘기하는 건 이제 뉴스 공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얘기한 거고, 이제 언론 지형을 얘기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봤을 때,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신문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보수 진영을 지향하는 쪽에 언론이 좀 더 많은 건 분명해요. 그거는 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그런 김의겸 지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김의겸 의원의 말은 언론 시장 자체가, 언론의 어떤 구성 자체가 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더 많으니 그걸 좀 상쇄하는 차원에서 김어준 방송 하나가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뭐 언론 자체가 기울어지는 건 분명해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볼 거냐 아니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하는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네. 그 부분 자체로 볼 거냐의 문제는 논란은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 컨텐츠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찬반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